다음으로 백혜룡 경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주도하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장을 수사팀 파견을 하라고 지시를 했죠. 백혜룡 경장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렇게 파견된 백혜룡 경장이 기존 수사팀과 별도의 이 자체 팀원들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합동수사팀이 있음에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별도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지붕 두 가족이죠. 더군다나 두 가족인 두 가족인데 말 안 듣고 멋대로 하는, 내 맘대로 하는 그런 두 가족이죠. 정결권을 줬다며요. 옛날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권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수사검사는 부장이, 부장은 그러니까 수사검사위에는 부장, 차장, 검사장이 있고 중요한 사건 같으면 대검까지 보고가 되고 총장까지 보고가 돼서 오케이가 돼야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판사는 그거 없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장 아니라 법원장이라도 재판부에 대해서 말도 못 꺼냅니다. 재판에 대해서. 이게 꺼내면은 탄핵사유예요. 그건 철저히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달라요. 왜 그러냐. 법원과 검찰 혹은 수사기관의 작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기소가 되면 그때서야 이게 검사 말이 맞는지 피고인 말이 맞는지 따져가지고 증거가 이게 과연 입증이 다 되는지 그거 따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그 누구 얘기도 안 듣고. 근데 수사기관, 수사검사는 특히 인지부서 없던 거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누가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내사를 거칩니다. 증거 수집을 합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다 싶으면은 정식 수사 절차로 넘어가가지고 강제 수사를 해요.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죠. 그 수사권이라는 그 작용 자체가 국가가 가진 가장 폭력적인 권한입니다. 합법적인 폭력입니다. 개인의 자유, 징역 살면 자유, 또 재산에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층층시야가 그걸 다 스크린을 해야 돼. 근데 경찰은 수사관과 그 위에 과장 딱 그 두 단계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믿나 싶었는데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이 자기가 그냥 한다는 거예요. 정결권. 그러니까 합수부에서 그 대장이 뭐 무슨 검사장이라며요.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한다는 거야. 이게 근데 백혜룡 경정이 저는 뭐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쨌거나 이분은 윤석열 그 대통령 이 쿠데타 혹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마약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들여왔다. 근데 거기에 세관이나 뭐 경찰, 검찰, 국정원 모두 위에서 내려 꽂으니까 알아서 이걸 무마해주고 감추고 안내해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수사를 하려니까 사건 수사 못하게 막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관련된 주장이 뭐 당시 그 인천 세관 직원은 뭐 비번이었다.
뭐 어쨌다. 뭐 잘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뭔 대통령이 마약을 밀수해 가지고 쿠데타 자금을 마련을 해요. 같이 수사했던 경찰관들도 그때 잡혔던 마약 밀수범만 그렇게 얘기하지 그에 부합되는 증거가 없고 그냥 그 마약 밀수범 얘기를 듣고 혼자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윤석열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음모론이죠. 전형적으로. 근데 이 대통령이 이런 음모론자를 그 수사팀에 합류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공직자는 일로 책임을 지는 거다. 뭐 말로 자꾸 하지 마라. 지금 임은정이 뭐 믿느니 못 믿느니 소통이 있느니 없느니 뭐 투덜투덜대고 난리가 나니까 아이 일하면 됐지 왜 그래. 아니 이게 어느 정도 뭐 비슷한 얘기면은 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는 것조차도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혼자 생각이에요. 그걸 덜커덕 받아가지고 그냥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제끼고 검찰총장을 제끼고 바로 임은정한테 지시를 해버리네.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직접 검찰에 얘기를 하는 거는 추상적인 겁니다. 매점 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 형량 올려라. 뭐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한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역사상 3번인가 4번밖에 안 했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하면 총장은 그걸 가지고 한 이틀 고민하다가 그거대로 일단은 따르고 자기는 사표 내버려요. 그렇게 총장이 방파제가 되어왔고 어쨌든 정치권의 압력, 행정부의 압력을 막아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이 장관 제끼고 총장 제끼고 바로 임은정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사안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이건 무슨 몽상 같은데 몽상에 터잡은 음모론을 믿고 백희룡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게 마치 돈키호테한테 그 전차 대대를 갖다 맡긴 겁니다. 마음대로 하니까. 영장도 뭐 신청하고 뭐 검찰 송치도 마음대로 하고 이건도 마음대로 한다며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수사 막 하려고 그러는데 수사 못하게 막고 자천시켰다. 그죠? 이게 경찰청의 범죄수사 규칙이라고 있어요. 그 8조에 보면은 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사에서 제척된다. 그러니까 배제된다라고 돼 있어요. 1번이 뭐냐?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무슨 피해자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 혹은 강요죄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한테 수사 못 시켜요. 옛날부터 중세시대까지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복수를 하고 그 자력구제를 하는 게 허용이 됐는데 근대부터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자력구제를 못하고요. 국가한테 호소를 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피해자한테 형벌권을 주는 거죠. 이건 중세보다 더 뒤로 가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근대 형사법의 정신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제 백경정에게 5명 규모의 이른바 백혜룡 팀 팀장을 맡게 하고 또 전결권까지 부여하기로 한 원래 건데요. 25명 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투덜댈 겁니다. 사람 숫자 안 맞는다고 또 일 안 할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러면은 잘 아니 뭐 늘려달라고 난리치겠죠. 근데 왜 참 그 같이 사진도 찍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잘 맞는 것처럼 임은정과 백혜룡이 지금은 뭐 소통 안 한다 그러고 뭐 임은정 저것도 똑같다 그러고 뭐 범죄 집단이라고 뭐 불법 단체라고 지금 합수다니 나 참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는 또 뒷전이고 권한 다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해당 사건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경정 그리고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 임은정 검사장이 한 팀이 되면서 사실 일부에서는 이 드림팀이 된 거 아니냐. 정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자 이제 실망스럽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두 분 다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고 남들이 뭐라 하건 자기만 옳았어요. 임은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봉욱 뭐 민정수석 뭐 쭉 해서 5명 자기 상관 5명을 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말고는 다 틀린 거야. 백혜룡도 마찬가지지. 두 분은 자기만 옳은 거예요. 천동설자예요. 세상 만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천동설 신봉자 둘이서 딱 빠박하고 부딪히니까 우열이 가려졌죠. 백혜룡이 더 세다. 더 심각하다. 세다는 게 심각하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 백경정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백경정이 이제 합수팀은 불법 단체다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이제 박주민 의원은요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했고요. 심지어 박균택 의원은 불러주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가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합수단은 불법 단체다. 저거 다 해체해야 된다. 나 위주로 새로 짜야 된다. 내 멋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그게 뭐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잘된 지시건 못된 지시건 간에 어쨌든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정에 불과한 사람이 그걸 좀 속되게 말해서 개무시했잖아요. 그리고 뭐 휴가 내고 안 나오고 어저께는 보니까 청바지 입고 출근하더라고. 뭐 그러니까 너무 튀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보기에 지금 2패로 갈렸을 겁니다. 가장 굉장히 강한 쪽은 어쨌든 윤석열이 마약을 했다는데 그거 수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백혜룡 경정 말대로 해줘라 라고 할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명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빵을 택했겠죠. 그래서 백혜룡한테 뭐라 한 건 아니냐. 그쪽이 숫자가 더 많던가. 네, 사실 이렇게 검경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바로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경의 미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은 이제 1년 후면은 공소청이에요. 수사를 못해. 그냥 경찰이 알아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장치가 없는 경찰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그거를 뭐 미리 볼 수는 있는 거겠죠. 근데 뭐 검경 간의 다툼? 검찰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년 후에는. 그러니까 곧 경찰 국가가 됩니다. 왜? 수사
통제 없는 수사를 하죠. 거기다가 국내 정보 수집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경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14만의 무력 집단이에요. 총기도 있고요. 14만의 무력 집단인데 거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합니다. 사람을 잡아놓고요. 이러면 이걸 견제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휘는 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안 수사로도 해야 된다. 그것도 수사다 안 된다. 아이 그럼 마음대로 해라. 경찰은 어디 뭐 천사들만 지금 경찰을 하냐. 정의감에 투철하고 모든 건 법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경찰이냐. 오류가 없냐. 검사들은 저 속이 시커먼 놈들인데 여기는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냐. 그럼 뭐 그렇게 해라. 사람의 선의를 바라고 제도를 시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이거는 뭐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스크린을 하게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드러나게끔 처벌을 받게끔 불이익을 얻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야 그나마 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사 지휘고 보안 수사입니다.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럼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14만의 무력 집단, 정보와 수사, 그리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그렇게 지내보세요.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지금 중국이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거기 공안은 셉니다. 검찰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일탄 뉴스 한번 보려고 켰거든요. 유튜브가 안 나와요. 유튜브 통제하죠. 다 통제했어요. 네이버도 안 돼. 다 통제했어요. 그래서 VPN을 깔아가지고 우회를 지켜서 봐. 중국 사람들 그거 하다 걸리면 아마 처벌받나 봐요. 우린 뭐 관광객이니까. 유튜브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의 균형보다 중요한 건 국민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